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런티비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테슬라 내년까지 호재 요인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트럼프가 지면 테슬라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는데 내년까지 호재 요인을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꼭 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세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테슬라 트럼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0.8%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었어요. 일단 지금 보시는 달력은 11월 달 미국 주요 증시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일정은 11월 달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과 11월 8일. 자, 그러니까 11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미국 FOMC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보고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쇼킹한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막대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정말 숫자의 단위가 달라요. 자, 10월 4일 그러니까 9월 달 수치는 25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자, 이게 12,000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 숫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 익스트림한 숫자가 나왔어요. 비농 고용 지수가 12,000건 증가에 그쳤다라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잉 파업 영향으로 제조업 신규 고용이 46,000건이나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허리케인 영향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수가 49,000건 일시적으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소 사항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측치보다도 대폭 낮게 나왔지만 일단은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 실업률은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4.1%가 나오면서 이전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 10월달 고용보고서에 대한 그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고용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건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미국 경기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시켜서 부양을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8.9%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주 미국 FOMC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더라도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반등을 보여주었던 건 역시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최근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주가가 이번 주 좀 하락을 하더라도 최근에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11월 7일에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금주 후반부터 반등을 그래도 모색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전주 금요일에 아마존이 6%나 오르면서 미국 증시를 뭐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I 관련된 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1.99%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주에 반도체 주식들 매우 좋지 않았죠. 그래도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끝났으니까 금주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전주 248.98불로 마감을 했어요. 전주 움직임 좋지 않았죠. 5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음봉을 5개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에 굉장히 크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국 대선 역시 큰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테슬라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 봤을 때 현재 미국 대선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Vote for Donald Trump if you want humanity to make it to Mar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트럼프에 투표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년 안에
실제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는 것까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4년 동안 임기를 가져갈 건데 트럼프 임기 동안 화성에 도착을 할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민주당 정부가 되면 2년 안에 정말 화성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 안에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좌파와 민주당 정부에 강력하게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 CNN에서는 자, 스윙 스테이트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되겠는데 지금 뭐 사전 투표 출구 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는 듯이 지금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마진 오브 에러라고 적혀 있는데 오차율이 되겠습니다. 오차율이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9%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만 보면 여기서 57%에서 9%를 빼면 48%가 되죠. 여기다가 도널드 트럼프 40%에다가 9%를 더하면 49%가 됩니다. 그러면 오차율을 최대한 적용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또 뭐 결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뭐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한때 이 폴리마켓이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당선 확률을 67%까지도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 이 X 포스팅에 69.42%까지 보였으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저번 주에 이게 61.1%까지 떨어졌고요. 점점 격차가 축소돼서니 폴리마켓에서 53.2%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해리스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전주 대비 뭐 트럼프는 뭐 거의 한 7, 8% 떨어졌고 해리스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시라는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는 최근에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다는 듯한 이런 통계 수치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여론 기관이 애틀래스 인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2024년 여론조사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자,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다라는 듯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펜실베니아가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데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하나 지금 확실한 게 없어요. 누구는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고 누구는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박빙인 그런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난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겼을 때 확실히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2010년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에 상장을 했는데 2016년 선거일까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 되겠어요. 그 2016년까지 718%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선거 때 트럼프가 승리를 했죠. 트럼프가 이기자 바이든이 집권한 2020년 전까지의 주가 상승이 987%로서 트럼프 재임 시기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이후 주가 움직임은 잘 아시죠?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2020년 선거 이후 테슬라는 77%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자, 그러니까 바이든 시기에 테슬라가 가장 주가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역시나 주가 상승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시기에 987%로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 움직임 역시 트럼프의 뭐 지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론조사 퍼센티지에 좀 연계가 되는 움직임입니다. 트럼프의 이길 확률이 올라가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트럼프 이길 확률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뭔가 연계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자, 어쨌든 이러한 과거 통계 수치를 봤을 때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좀 더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친기업 그러니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추구를 하고요. 법인세 감세가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워낙 일론 머스크가 개국 공신으로서 가장 공이 크겠죠. 이긴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역시 규제 완화와 함께 테슬라가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트럼프가 해주길 바랄 거예요. 아무래도 로봇택시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테슬라의 양대
뭐 사업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가장 크게 올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사업의 가치가 로보택시만 봤을 때는 $50,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6배나 상승시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560불까지 오르게 만드는 그런 효자 사업이 될 것이고, 옵티머스의 역량은 더 크죠. 25 트릴리언 달러. 자, 테슬라의 주가가 7,795불까지도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사람의 그 재임 기간 동안 시작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 신규 사업들의 진행 속도가 규제로 인해서 늦어지게 될 것이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이미 뭐 현재 테슬라는 40조 원에 달하는 그런 큰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말 화성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성에 도달하는 것과 화성을 개발하는 건 더욱더 큰 돈이 필요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국가의 GDP 규모에 맞먹는, 1년의 GDP 규모에 맞는 그런 큰 돈이 필요할 거예요. 못해도 뭐 한 1000조 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화성에 가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의 현금이 받쳐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이 화성에 도달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최대의 꿈, 죽기 전에 꼭 만들어내고 싶은 꿈이 바로 화성 개발이 되겠는데, 화성 개발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면 트럼프의 당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처절한 멘트까지 날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측에서 20대 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뭐 불법 이민을 했다라고까지 지금 비방을 하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A lot of people still don't believe me when I say that the Dems,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will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destroy me if they win on November 5th. 자, 그러니까 11월 5일에 민주당이 이기면 그들을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철저히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의 천재이자 미국 최고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고 인류의 가능성을 성장을 시키려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사업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건데,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굉장히 어렵고 이미 미운 털이 깊게 박혔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파괴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을 때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기가 텍사스의 코어텍스라는 슈퍼컴퓨터 트레이닝 센터를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29,000대 엔비디아 H100 GPU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자율주행을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컴퓨팅 파워가 3분기에만 75%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자, 10월 말에는 이게 5만 대까지 이미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10만 대까지도 이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FSD 버전 13이 11월 말에 일부 이제 그냥 대다수 고객들에게도 이제 배포가 될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The rate of improvement is awesome. 그러니까 개선의 그 개선 비율, 개선 속도가 굉장하다, 굉장히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13이 날로 발전 빠르게 하고 있다. 이 컴퓨팅 파워 때문에 잘 발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테슬라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이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고요. 트럼프가 되면 그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델라웨어에서 어려움을 겪자 테슬라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을 했듯이, 미국에서 어려우면 중국과도 손잡고 신기술을 개발할 일론 머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남아공 사람인데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이죠. 자, 어쨌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단기적인 조정이 있고 그 기술의 개선 속도가 느려질 뿐이겠지만 방향성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최근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죠. EPS가 이렇게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 EPS는 회색 막대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개의 분기 연속 상승을 했고 다음 분기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EPS 예측치는 0.65불인데 충분히 0.9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실적이 다시 한번 요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자 제가 보고 있는 EPS 펀더멘털 차트도 2024년 말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최근에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이렇게 더욱더 EPS가 크게 빨리빨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 이 성장 속도가 더욱더 가파라지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에 기대가 되겠습니다. 51만 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분기에 46만 6천 대였는데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ESS 메가팩 매출이 약 한 6.4GWh였는데 이번에 9GWh 그러니까 풀캐파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되면 FSD가 중국 및 유럽에 출시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가라든지 이 펀더멘털이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2025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뉴 모델 Y, 모델 Q가 출시가 될 거고 2025년 하반기가 되면 언슈퍼바이즈드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부터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완성이 됐으니까 로보택시 네트워크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년 말이 되면 일단은 기존의 모델 Y, 모델 3를 통해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최근에 앱도 출시를 했죠. 자, 그리고 2026년에는 바야흐로 옵티머스까지 나옵니다. 테슬라의 제2의 르네상스 모델 3, 모델 Y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듯이 그러한 기간이 앞으로 2, 3년 안에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가로막고 있죠. 해리스가 되면은 테슬라의 이 발전 속도들이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되면 이 발전 속도에 날개를 달고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고 계속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해리스가 이기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테슬라 주가 250불대 수준인데 단기적으로 뭐 20% 정도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해리스가 이기면 그러면 한 200불대 초반에서 그래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 200불대 초반은 테슬라 이 중장기 주가 흐름의 딱 중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200불대 초반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도 많고요. 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할 때도 많았어요. 200불이 굉장히 테슬라 주가의 상징적인 주가이고 중간의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이기더라도 테슬라의 펀더멘털의 상승은 시작이 되었고, 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또 상승 반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론 바론옥님께서 FSD 라이선스 계약은 꼭 체결될 것이다. 최근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레거시 카 메이커가 굉장히 약해요. 현대 기아만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뭐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내 3개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정말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갈 이 옵티머스가 한 1000대 정도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테슬라의 PER 지수가 치솟으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해리스가 이기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내년과 내후년에 이 강력한 모습 테슬라를 기대하면서 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